2023년 9월 21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이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을 할지 아니면 등신 같은 결정을 할지 정말 중요한 결전의 날입니다. 당연히 부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돈다방 미쓰리는 경제방송이고 주식방송이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는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바람을 하늘에 닿기를 기도하며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9월 20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뉴욕 증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왔고요. 제가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은 3분기 어닝 시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드리면서 앞에 방송에서 3분기 어닝 시즌 어떤 그림까지 나올지 그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자연스럽게 3분기 어닝 시즌으로 넘어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앞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9월 20일 수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2, S&P 500이 0.94, 나스닥이 1.53% 하락했습니다. 제가 어제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3일 연속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 만약에 9월 20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 혹은 소폭 상승을 하지 못한다면, 즉 다시 말해서 반등한다면 뉴욕 증시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 대한 결과와 함께 추가적인 내용을 좀 전해드릴 텐데요. 연준이 9월달 FOMC 회의에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을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예요. 그죠? 9월달 당연히 금리 동결할 것이고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매파 성향을 갖고 있는 연준 의원들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더 하겠다고 할 것이다.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2달 연속 반등하고 있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금리 동결할게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그 당연한 얘기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과연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9월달 FOMC 회의 결과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동결됐죠. 어제까지 9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 99%였고요. 예상에 전혀 벗어나지 않는 동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번 더 추가 금리 하겠다라는 우리의 예상도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 멘트까지 제가 예상을 해드렸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할 일이 많다,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할 것이다. 똑같은 멘트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금리 인상 점도표를 내놨는데 9월 달 FOMC 회의에서 업데이트된 금리 점도표를 내놓을 것이다.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인가라고 했는데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를 봤더니 올해 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5.6 기록할 것이다라는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5.6이라는 거는요. 하단은 5.50, 상단은 5.75로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25bp 더 올라간 상황.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6월달 금리 점도표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닌데 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악재이면 안 되는데 왜 이날 뉴욕 증시는 하락했을까? 자, 제가 어제 이런 얘기 해드렸죠. 2023년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7초 58초 59초 땡 하고 딱 끊어지고 2024년도 1월 1일 0001초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쉽게 이어지는 듯이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9월달 FOMC 회의의 금리 동결과 추가적인 금리 한 번 더 인상은 올해까지만 그림이었고 이미 시장은 그래서 내년도 어떻게 할 건데 이걸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전망치가 시장 예상과는 달리 조금 안 좋았어요. 조금 더 매파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어떤 상황이었냐? 첫 번째, 내년도 2024년 금리 전망치 중간값이 5.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1로 발표했습니다. 6월 달에 전망했을 때 점도표는 4.6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9월 달에 업그레이드한 미국의 기준금리 중간값이 5.1이었으니 6월 달에 전망했던 것보다 무려 0.5% 상승했죠. 자, 그렇다면 올해 연준이 남은 11월 달 혹은 12월 달 둘 중에 한 번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한다고 했을 때 내년에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맞추기 위해서는 고작 8번의 연준 회의에서 2번만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그것도 만약에 2번이라는 경우는 25bp씩 2번 정도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 같다. 꽤 오랫동안 5%의 고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로 유지될 것 같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딱 들으시면 불안하십니까? 이렇게 안 돼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 연준의 점도표처럼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점도표보다 더 정확했던 게 미쓰리입니다. 다시 한번 자랑질해드려요. 2016년 미국이 4번의 기준금리 한다고 했을 때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그냥 겨우 한 번 할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요. 2019년도 미국의 점도표는 한 번 혹은 2번의 금리 인상이었지만 미쓰리가 웃기고 있네. 금리 인하할 걸 그 예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올해 많은 투자자들이 연초에 올해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했지만 저는 웃기고 있네. 금리 인하 없습니다라고 했죠. 미국의 연준 기준 금리 점도표보다 더 확실한 게 미쓰리의 점도표입니다. 어떻게 그럼 진행될 것이냐? 올해 남은 2번의 기준금리 인상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가장 자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요 22년 만에 최고치예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최고치 유지하지 않았었어요.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능력한,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쪼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제대로 잡지 못했고 밀린 숙제 막 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지표 훼손시켰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도 똥꼬집 부리면서 미국 경제가 뭐 괜찮니 좋니 어쩌니 경착륙 연착륙 타령하면서 추가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무능 때문에 아마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꽤 오랫동안 고금리 유지하겠다. 이것은 연준의 작은 희망이고요. 그렇게 고금리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 내년도 증시 전망할 텐데 제가 올해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드렸던 얘기가 뭐냐면 연초에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하반기에 인하할 것이다라는 걸 기대했지만 진짜 만약에 연준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어떤 대형 악재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인상하고 동결로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내년에는요. 내년 초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야 될 수밖에 없는 아까
점도표 보니까 뭐 겨우 25bp씩 뭐 2번 이런 타령하고 앉아 있는데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요. 아마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지금 제가 봤을 땐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2024년도 증시 전망 준비하면서 제가 시황의 달인이라는 멤버십까지 지금 열어놨기 때문에 한번 그때부터 한번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어봐요. 올해 미국 경제 연착륙이냐? 라는 질문에 NO라고 합니다.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이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는 분들 중에 경착륙은 뭐고 연착륙은 뭐야. 뭐 이렇게 경제 용어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용어는요. 쓸데없이 어려워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럼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경착륙이 뭔지 연착륙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경착륙, 영착륙 하면 이게 무슨 뭐 비행기 착륙하는 소린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경착륙은요. 경박하게 착륙한다.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우아하게 쫙 이렇게 활주로를 쫙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막 오르락내리락 막 그 바퀴가 막 그러니까 그 비행기 막 날개가 막 흔들리고 불안한 거죠. 보는 사람도 불안하죠.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탄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착륙은 약간 경박하게 경제가 착륙한다. 즉 졸라 불안하다. 여러분들이 그 막 경박하게 착륙하는 그 비행기 안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울렁울렁거리죠. 그만큼 경제가 불안 출렁출렁하게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그럼 연착륙은 뭐냐?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아하게 정말 무슨 백조가 쫙 이렇게 땅바닥에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우아한 착륙을 연착륙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바로 연착륙이죠.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착륙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소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소비만 줄어들까요? 아니거든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8월 달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11.3%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2020년 6월 그러니까 코비드 발생한 직후 미국 경제가 완전 셧다운 됐을 때 그 지표 때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주택 지표뿐만 아니에요. PMI 지표, 제조업 PMI 지표, 뭐 서비스업 PMI 지표 다 부실하고요. 그나마 뭐 소매 판매 뭐 이런 것들은 주식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최근 7월 달에 미국 주식 시장이 고공행진했고 8월 달 초에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기 전까지 뉴욕 증시가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갑을 열어서 그나마 소비나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아 보였었어요. 그런데 다른 경제 지표들은 이미 충분히 안 좋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이 좋다고 자랑하는 고용 지표까지 최근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미국 경제가 연착륙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연착륙은 아니다. NO라고 대답하면서도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의지는 꺾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2년 1월 달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달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러니까 미국 연준은 금리를 동결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일시적이다라고 헛짓거리를 합니다. 그따위 식으로 인플레이션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고공행진했고 나중에 똥줄 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 하반기에 75bp씩 금리 인상을 해댔죠. 그래서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를 이겨내려고 지금 똥줄 타서 정신줄을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쪼다에 무능합니다.
자, 앞으로 연준회의 올해 남은 회의는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11월 달 회의, 그리고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올해 마지막 회의 2번 남았습니다. 지금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 72%고요. 25bp 금리 가능성 28%입니다. 12월 달에 25bp 추가 인상 가능성은 전일 35%에서 40%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 일부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착륙은 안 되고 경착륙이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지만 너 11월 달에도 금리 인상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72%라는 얘기입니다. 미쓰리는 남아있는 회의에서 금리 인상 못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뉴욕 증시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고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S&P 500 지수 기존에 4,300포인트 전망했는데 4,6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지표 나왔습니다. 이걸 인간지표라고 얘기하긴 건 그런가요? 뭐 어차피 뱅크 오브 아메리카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애널리스트의 전망이니까 뭐 인간지표라고 해야 되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인간지표 나왔습니다. 상향 조정했죠. 자, 그리고 새벽에 주식시장 분위기를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그래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금리 동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고 나스닥은 좀 안 좋았습니다만 하락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뉴욕 증시를 이렇게 밀어낸 결정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에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이 하면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53% 하락했고요. 그리고 알파벳,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빅세븐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자, 미쓰리가 2023년도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미친년 춤추듯이 널뛰기 춤추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그리고 가끔씩 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마치 지난주 9월 15일 금요일 기관들이 미친 듯이 매수하면서 2601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개인들로 하여금 와 2601포인트야 와 더 올라가겠네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놨죠. 그런 걸 바로 튀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쓰리가 올해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상상했을 때 어떤 그림을 그렸었냐면 올해 연준이 3월달, 5월달, 그때까지 금리를 딱 인상하고, 그다음부터 기준금리를 동결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그게 맞는 계획이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그 짓을 못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2%까지 그냥 빨리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똥줄 타는 그런 아직? 고집?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6월 달에는 인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9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연준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우기고 있어요. 제가 올해 원래 연준은 3월 달, 사실 3월 달에도 동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글쎄요. 그때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외친 상태에서 금리를 동결해버리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의 공포가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25bp 금리 인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소한 5월 달부터 금리를 동결했었어야 되는데 동결하지 않고 계속 인상하다 보니까 물론 인상도 제대로 못해요. 제가 올해 하반기에 연준이 그렇게 무리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했죠. 바로 그 대가가 마치 9월 20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에서 빅7 기업들이 모두 하락한 거와 동일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3분기 어닝 시즌 제가 어떻게 될 거지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는데 위로 2600포인트 만들어 봤자 위에 매물대가 대기하고 있고, 물론 2700, 2800 그 이상은 말도 두말하면 잔소리고, 이제 우리는 2400포인트를 보게 될 것이며, 올해 증권사들이 연말에 뭐라고 했죠? 2800 DB증권인가요? 거기는 2950까지 지르는 헛짓거리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주식시장 물론 뭐 오늘 밤에 뭐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랬죠? 시황은 크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시면 안 됩니다. 큰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주식시장이 빠질 때 수익 나는 종목도 한번 찾아보고, 아니면 유동성 장세에서 올라가는, 뭐 유동성 장세에서는 뭐 삼성전자 같은 거 사가지고 묻어놓으면 되는 거죠. 시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자랑을 좀 해보자면 미쓰리가 지금 시황을 얼마나 잘 보는지, 예, 제가 신기가 있어서 잘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돈다방 미쓰리 하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막 종목 뭐 비차익이 어쩌고 차익이 어쩌고 보조지표가 어쩌고 이런 그 개풀 뜯어먹는 소리 같은 거에 흔들리지 않고 돈의 움직임을 크게 보면서 시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황을 잘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500포인트 이제 내려놓으실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방송에서 9월 20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만약에 반등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반등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조세 정도를 보였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이날 실망감이 뭐 만들어져 가지고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 다시 정신 차리고 봤더니 뭐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것 같다, 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이 나와서 반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여러분 유동성 장세 아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을 망치고 있고요. 고금리로 계속 가는 거 결코 좋은 장 아니고요. 내년도 2번의 금리 인하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9월 22일 금요일 목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과연 얘네들이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또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착실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인데요. 모두 힘내시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예, 우리는 좋은 결과 나오면 좋은 결과 나오는 대로 싸우면 되고,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 나쁜 결과를 가지고 더 열심히 힘내서 싸우면 됩니다. 자,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